안녕하세요.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주식 잘 대응하셨길 바라고요. 금요일 명내려볶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44로 끝났는데 2410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2410에다가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코스피 지수 2410은 지수로 환산을 할 수도 있지만 시총으로도 환산할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18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2410은 시가총액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184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K기업, 이게 코스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산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410은 1840조짜리 기업을 사는 거예요. 시총이 2410에 사면, 그죠? 그러면 1840조짜리 K기업을 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면 IT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언택트 게임도 있고 엔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차 부품도 있고 화학, 철강, 조선, 기계, 그 각종 테마들이 있습니다. 뭐 원자력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K기업을 사게 되면 반도체, 배터리, 언택, 게임, 바이오 제약, 기타 등등 산업군들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사업 구조가. 그죠? 예. 그러면 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OPM을 기록을 할까?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면 얼마 정도의 마진이 남는 나라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지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기업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못 벌어도 100조는 벌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12여 결산법인들이 50조를 벌었고 2009년도에는 43조를 벌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가면서 2016년도까지 100조에서 120조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수출 규모는 550조에서 650조 정도의 수출 규모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지면서 2017년도, 2018년도에 158조를 벌었고, 우리가 말 그대로 2600까지 가는 첫 번째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도 경기 불황을 겪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그리고 코로나도 겪고, 코로나 때도 106조를 벌었어요. 2019년도 반도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도 107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2010년도부터 반도체, 배터리, 언택트 게임, 바이오 제약, 요 금융주는 제외를 해야겠네. 금융주는 이제 3월 결산법인이니까. 이 기업들이 최소한 100조는 벌었다 이거예요. 12년의 역사.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언제냐? 2021년도 184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쫙 성적표를 보면 뭐 글로벌 위기도 있었고 중국 차이나 쇼크도 있었고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겪었는데 최소한 100조는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1840조짜리 K라는 기업을 사면 반도체나 배터리, 언택트 게임, 바이오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양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산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에 속해서 주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통하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전 세계에 통하는 기업 아닙니까? 중심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돈 잘 벌고 있는 뭐 자동차나 이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 자, 이들 기업이 최소한 100조는 벌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840, 즉 코스피 지수가 2411 때 1840조 되는 자리에서 사게 되면 최소한 우리나라는 100조 정도는 벌었으니까 약 5.4% 선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근데 중간에 뭐가 빠졌죠? 배당금이 빠졌죠. 배당금도 줘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 배당률이 한 2% 정도는 줍니다. 12월 계산법인데 한 1.5%에서 한 2% 왔다 갔다. 요거 7%죠. 그죠? 7% 정도 되죠.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20년도) 왜 이렇게 계속 그죠? 예, 넘어질 뻔했어요. 자, 요거는 경기 부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금리, 금융 완화 정책. 자, 작년도 8월 달부터 좋은 기업 싸게 사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인 자리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기다렸다 사야 된다. 정말 싸게 사야 된다. 자, 하락하는 원인 금융 긴축입니다. 올해 1월 달로 가보면 요때죠. 요때는 제로 금리예요. 0.5%예요. 미국. 지금은 4%입니다. 근데 금리를 추가로 올릴 걸로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4.5%, 4.7% 정도 되죠. 4.75% 정도? 5%라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로 가면 여러분들이 호재가 나왔을 때 따라가더라도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괜찮았다고. 왜? 경기 부양이 중심이었으니까. 유동성이 들어왔으니까.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그죠? 그리고 저금리였으니까. 은행에 안 갔단 말이에요, 이 돈들이.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해도 돼요. 조금 비싸게 사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잘 기다리지도 못하고 비중에 대한 관리조차도 하지도 않고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세상이나 남탓만 하지 정작 그 기업에 대한 공부는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같은 구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구간은 운으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수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종목에 대한 디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구조를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 정도가 비싼지 싼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매를 하든 추세를 하든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왜?
용서를 안 해요. 누가? 금리라는 녀석이. 은행에 돈 넣으면 5%가 안정적으로 나한테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코스피 지수 2410, 이거는 배당 수익률 고려했었을 때 약 7% 선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나쁘지 않네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영업이익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가 더 추가로 나와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램 전 세계 패권이잖아요. 하이닉스 패권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면은 그래도 배터리 전 세계 그 중국 CATL하고 넘버 1, 2 아닙니까? 이런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적당하다. 적정하다. 그래서 이게 한 2410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밴드를 형성할 거냐 아니면 보폭을 조금 더 넓힐 거냐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주가가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 필요한 현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위로 올라갔었을 때의 경우 어떤 시장을 리드하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현금 관리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주식을 전량 다 매도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을 때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주식하고 현금에 대한 관리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은 철저하게 밸류 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밸류 싸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환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1370원이 깨졌기 때문에. 그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정점은 좀 지났다고 봅니다. 핵을 다시 쏘지 않는 이상. 러시아 전쟁 관련된 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메인 이슈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종목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달이나 7월달, 그 다음에 9월 말에 있었던 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던 이런 이 공포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으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기보다,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동성 자체가 종목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은 이제 지수를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위험 신호가 나오면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수가 저는 지금 사실상 그 역할은 끝났다고 봅니다. 종목 싸움이다. 종목 가운데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비싸냐, 적정하냐, 아니면 싸냐. 1번, 2번, 3번. 요거를 구분한 기준만 있으면 될 거고요. 요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죠? 금리 5%가 비교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자, 기업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좋아합니다. 자동차 쪽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현대차라는 브랜드를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랜저도 좋아하고 제네시스를 좋아해요. 근데 전략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비교 대상 뭐라고 했어요? 금리 5%.
올해 한 142조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한 147%. 5% 이상 성장합니까? 못 이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요? 프리미엄을 못 준다 이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컨셉이 높아지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든지, 애플카 같은 뭐 사건이 발생이 되든지, 한 해를 나는 뭐 자동차가 갑자기 앞당겨진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년도 성장을 5%를 못하네? 은행받도 못하네? 근데 현대차라는 이 기업이 돈은 잘 벌어요. 적자에 허덕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익도 그동안 계속 쌓였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프리미엄을 주려면, 비싸지려면, 얼마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전 그 자리를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9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투자 매력이 이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19만 원입니다. 그리고 16만 원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16만 원은 22, 3만 원? 요때부터 이야기해드렸던 자리인데, 현대자동차의 세태기 때 밸류예요. 요게 원래는 싼 가격이었어요. 제가 요때 여러분들이 16만 원 기다리자고 했었을 때. 근데 이때는 저금리였어요. 금리가 제로였다고. 그래서 금리가 5% 되는 순간 이 싼 가격은 적정 가격이 됩니다. 16만 원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다. 그럼 싼 가격은 얼마냐? 싸다라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냐? 이 가격이 13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수 있죠. 안 올 수 있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배터리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오면, 이제 요 가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서 반등 나온 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9만 원이 될수록 여기서 큰 사건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프리미엄을 못 받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를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신한지주나 KB금융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 때문에 투자합니다. 신한지주가 올해 배당금을 얼마 정도로 줄 걸로 예상이 되냐면 한 2,400원. 작년도는 한 2,000원 조금 안 줬고요. 내년도는 한 2,500원. 2,000원, 2,400원에서 한 2,500원. 갑자기 뭐 이게 3,000원이나 3,500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신한지주를 기준으로 보면 (24,000원에서) (25,000원) 오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신한지주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저는 24,000원이나 25,000원 오면 하고 안 오면 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목적이 은행이 산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당 수익률로 하는 건데 은행에 넣으면 5%인데 만약에 지금 제로금리면 적극적으로 사도 돼요. 돈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 근데 5%인데 여러분 5% 더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적어도 2배수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그러면 해볼 만하죠.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 저를 난처하게 얘기하는데 한국말을 잘 들으세요.
이 가격이 왔었을 때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이 가격이 안 오면 압도적으로 내가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겁니다. 금리 5%를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다 주식들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보면 하이닉스도 이제 똑같은데 올해 310조고 내년도 308조. 매출이 증가하는 게 없어요. 제로. 47조가 내년도에 34조. 물론 이건 또 바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가 더 심하죠. SK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익이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8조 7천억, 2,900. 이거 또 바뀔 겁니다. 나중에 또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익스펙트니까. 매출 줄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하고 현대차처럼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른 점이 있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신한지주는 세상을 주도합니까? 전 세계에 통하나요? 뭐 JP모건 이겨요? 현대자동차는 뭐 전 세계 뭐 테슬라를 이겨요? 도요타보다 막 그럽니까?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시가총액 7배, 8배 더 크잖아요. 글로벌 한 5위, 6위 정도 되죠. 근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애플 망하는데 아마존 망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망하고 반도체 어디서 조달하려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디램 쪽에서 수많은 고객사들이 삼성전자한테 거의 소비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것처럼, 애플 아이폰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살려 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격에 편차는 있겠지만 뭐가 달라요? 존재감이 달라요.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통하는 업체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이러한 기준을 넣게 되면 또 전략은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디테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보고서 싸다 비싸다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적자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나기 어렵죠. 그래서 58,000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던 거예요. 58,000원이라는 자리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08년도에 분기 적자 났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밸류예요. 가격이 낮아졌네요. 네. 제가 낮춘 게 아니라고요. 시장의 익스펙트가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를 저는 제 툴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58,000원은 꼬리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싸다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싸다? 아주 싸다. 근데 5%의 성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인정을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디램하고 랜드는 지금 주가에 반영을 했으니까 파운드리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파운드리 11조 매출 나왔던 게 28조 나오면서 1조 내외 정도 벌었던 기업이 3조에서 4조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요 값어치가 주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이 67,000원대. 여기에 이제 알파가 조금 붙어야 되는 거죠. 요 가격이 싸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지 됐고 그냥 67,000원 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배터리나 바이오 제약이나 언택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재하고 비중 관리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쪼개서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2135에서 2500까지는 배터리가 주도했던 시장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이 다 잡아먹었어요. 이 수익률을. 그리고 2500 갔다가 지금 한 2400 중반 왔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오 3총사,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런 종목들에 대한 좀 샘플을 오늘 좀 보여드렸는데,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공개 방송하니까 거기서 또 종목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